아주 핫한 문제입니다. 요즘 수능 특강도 그렇고요. 고3 모의고사에 보면은 아주 분출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수열 문제로 나온 적도 있고요. 올해 9월 평가원 객관식 15번 문제. 객관 15번 문제가 처음으로 기납법이 아닌 문제가 나왔죠. 수투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수투 문제에서는요,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GT였나? FT였나? FT가 없어요. GT가 뭐라고 나와요? 여기 있는 수열 문제가요. 함수 조건으로 연속 조건으로 바뀌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요 조건을 수열로 바꾸면은 요거랑 똑같은 논리예요. 뭐가요? FT가 2차 함수예요. 자, 봐봐. 이렇게 생겼지.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됩니까? 이 그래프가 어떤 모양으로 나올까요? 어떤 모양으로 나올까요? 자, 원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이게 FT 그래프입니다. 절대값 FT 플러스 FT라는 그래프는요. 틱, 틱, 틱 요런 느낌인 거 보여요? 0이 되는 사이에서는 무조건 함수값이 싹 다 0이 되니까 이 GT가 이 구간 내에서는 나래비를 쳐요. 그냥 다 0입니다. 됐어요. 근데 얘는 조금 뉘앙스가 달라. 이렇게 됐지. 그치? 이게 지금 이렇게 원래 볼까? 그럼 얘는 뭐가 중요하겠어요? 양수가 되는 부분은 0이 됐다가 음수가 되는 부분은 이게 접어 올라가는데 그냥 접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두 배로 접어 올라가겠지. 촥, 촥. 이쪽 부분은 0이 돼서 GT가 힘을 못 씁니다. 한짝이 의미가 없어요. 그럼 원래 15번 문제, 원래 오리지널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원래 오리지널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분, 정적분 문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적분 안에 있는 요 함수식만 너네가 이런 느낌이 있는 것만 해석을 잘하면요, 결국에는 똑같은 문제가 인지하는 문제가. 봐봐요. 얘도 그럼 뭐가 중요하겠어? 등차 수열의 항이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라는 게 중요하겠지. 그치? 맞아요? 이 녀석이 양수가 될 때는 원래 수열에 2배씩 되고 2배씩 뻥튀기가 될 거고, 이 녀석이 음수인 항들이었으면 더했을 때 0으로 샥샥샥샥 다 없어지겠지. 그치? 그럼 부호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라는 게 중요할 텐데, 출제자가 여따구 조건을 줬네. 세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의 합이 0이랍니다. 가운데 등차 중항이 네 번째 항이지. 2배 A보가 0이 되니까 아하, 네 번째 항이 0. 그럼 반드시 네 번째 항 직전 기준으로 부호 변화가 일어난다는 소리가 될 거고, 그럼 이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증가 수열입니까? 감소 수열입니까? 공차가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라는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눠놓고 그 두 가지 케이스에 해당되는 요 조건식을 살렸을 때 그게 문제 조건에 부합합니까? 라는 걸 니네 보고 찾으라는 문제야. 이런 느낌으로 나와요. 요게 수능 특강 레벨 3에도 수열 문제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현모 아저씨 거 모의고사 있죠? 킬링 캠프 뭔지 몰라요? 형신 아저씨? 알아요. 6월 킬링 캠프 거기에 보면은 고3 미적분 30번 문제에도 요 수열 컨셉의 문제가 그대로 실려있는 문제가 30번 문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형태를 등식으로 살려나갔고요. 절대값과 이거를 좌변과 우변에 분리시켜 놨었는데 그 문제를 푸는 핵심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나왔었어. 시그마 절대값 A예요. 머시기 그 나오고 는 시그마 AN
플러스 무식 이렇게 나와 이렇게. 결과적으로 구조를요 이 녀석을 좌변으로 이항해서요 이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이 구조를 만들어내야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고3 미적분 문제인데 갑자기 수열의 합이 왜 나와요? 예, 고3 미적분과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이 녀석이 무한대가 되는 급수 문제로 바뀝니다.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네가 풀고 있는 거는 유한 급수잖아. 유한한 항을 더하게 돼 있지. 고3 미적분은요 여기다가 이렇게 보내버립니다. 급수에다가 극한을 취해버려요. 그걸 우리가 급수라고 부릅니다. 무한급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바꾸는 문제가 미적분 문제고요. 사실상 급수에 기반이 되는 문제는 지금 너네가 배우고 있는 이 시그마 수열의 합과 관련이 되어 있고 이게 기본 베이스가 돼야 미적분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수원을 못하면 미적분 수업할 때마다 항상 고통스러울 거야. 항상 고통스러워요. 근데 저도 항상 수열 문제 풀 때마다 고통스러워.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싶어 항상 보고 있으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문과분들은 이런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어도 너무 좋겠네요. 문과분들은 대신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확통이 기다리고 있지. 확통이 공부할 거는 졸라 작은데 문제는 안 풀리지. 그러니까 27번까지는 다 풀려. 졸라 빨리 풀리거든. 근데 문제는 28번? 졸라하다. 29번이랑 30번 중에서 뭐가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이거 내가 확통 풀다가 말았거든. 너무 힘들어갖고 미적분 풀고 나니까 기운이 다 빠지더라고. 그래서 사실 미적분도 그렇고 확통도 그렇고 29번이나 30번 문제 중에서 뭐가 더 어려울지 몰라요. 요즘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28번, 29번, 30번 중에서 28번 문제가 가장 어려울 때도 있어요. 이번에 미적분 문제는 28번이랑 30번이 거의 동급 난이도였습니다. 29번이 정말 쉽게 나오고.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도 그러거든. 4점짜리 문제가 있을 때 절대 감정을 갖고 이거 못 푸는 문제다라는 걸 생각하지 말라고. 28, 29, 30번 세 문제 중에서 문제를 일단 다 봐야 돼요. 30번 문제라서 어려울 필요도 없습니다. 30번 문제도요 오히려 쉬울 때가 더 있어요. 30번 문제가 마지막 문제라고 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닐 때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감정을 그래서 28번, 29번, 30번 다 봐야 돼. 그 중에서 풀 수 있는 거 한 문제만 맞춰도 1등급이야. 확통은 안 돼요. 확통은 세 문제 중에 두 문제는 맞춰야 돼. 한 문제 정도 틀려도 돼요. 왜냐면 1등급 컷이 보통 92점. 확통 1등급 컷이 92점입니다. 항상 평년도 어려울 때나 똑같아요. 92점이야. 4점짜리 2개까지 풀리면은 1등급입니다. 빡세요. 빡세요. 미적분 1등급 컷 얼마? 80점. 틀려 문제 4점짜리 5개 다 틀려도 돼요. 그러니까 그냥 공통만 다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미적분 80점과 확통 거의 한 88점은요 거의 표준 점수로 환산할 때 두 문제 차이인데 거의 동급입니다. 동급 난이도예요. 그러니까 표준 점수로 환산하면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대신 미적분은 이제 장점은 그런 거지. 좀 어려운 거 다 포기하고 맞출 것만 맞춰도 점수가 나와. 근데 문제는 뭐야? 안 풀리고 어려울 거를 다 틀리고 맞출 수 있는 걸 맞출 수 있는 공부량까지가 확통 공부량이 정확하게 2.5배 정도 됩니다. 장단권의 확통 개념 공부량의 2.5배가 더 많아요. 개념. 미적분 개념만 따지면요. 수원과 수투 합친 거에 곱하기 20% 정도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미적분이 되게 해야 될 게 잡스러운 것들이 많아 대신. 그러니까 미적분 내용 자체가 깊게 들어가는 개념들이 없어요. 깊이 들어가지 않아. 그러니까 깊이 들어간 거는 수원과 수투에서는 깊이 들어가거든 전부 개념들이. 근데 미적분은요 되게 잡스러운 개념들이 많아. 그거를 다 얼마나 누가 잘 기억하고 외우냐에 따라서 그 문제를 풀 수가 있고 못 풀 수 있는데 너무 외워야 될 게 많아갖고 문제를 보면 뭘 사용해야 될지 몰라요. 이게 무슨 단원의 문제인지조차 판단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있다. 수업은 좀 길어. 근데 이 문제 안 풀어요. 네 번째 항이 0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케이스를 나눠야 되겠네요. 증가수열입니다. 감소수열. 이렇게. 그럼 증가수열이야. 차. 감소수열이야. 차. 그러면은 반드시 네 번째 항에서 0이 될 거고요. 얘도 네 번째 항에서 0이 돼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여기에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까지 갑니까? 오케이, 여섯 번째 항. 그 다음에 여기에도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세 번째 항, 두 번째 항, 첫 번째 항이 이 함수가 될 거고요. 세 번째 항, 두 번째 항, 첫 번째 항이 여기에서는 음수가 되겠네요. 봐봐. 1, 2, 3을 나열하면 어떻게 되겠어? 다 0으로 싹 다 없어지겠지. 네 번째 항은 0이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이 시그마가요. 이렇게 바뀝니다. 2배의 A5 더하기 A6가 30이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거 탁탁 갖고 나면 이거 15가 될 거고요. 네 번째 항이 0이지? 그럼 다섯 번째 항은 공차가 먼저 모르니까 D만큼 올라갔을 거고요. 네 번째 항 기준으로 여섯 번째 항은 공차가 2D만큼 올라갔겠죠. 예. 그러면 3D가 15니까 공차 D가 얼마가 나와요? 5가 되겠네요. 공차 D가 정수라며. 양수도 되네? 그러면은 얘네 수열들이 이렇게 천천천 전부 다 나열이 되면서 정리가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그럼 아홉 번째 항이면은 얘 기준으로 5D만큼 간 거지? 아홉 번째 항이 이 케이스에서는 25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쓰시면 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A9을 모두 구하라 그랬습니까? 문제에서요? 그냥 구하라고만 했지. 이게 그냥 답이고 얘를 확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얘는 보나마나 안 될 거야. 한 번은 확인을 해봅시다. 왜 안 되나 이게. 봐봐. 이 녀석들은 싹 다 어떻게 되겠어? 이 시그마 나열했을 때 없어질 거고 A1, A2, A3가 두 개씩 뻥튀기가 돼서 나오겠지. 이렇게 A2, A3를 더한 게 30이 됩니다. 탕 갖고 나면 15가 되고요. 아이고 3개 항인데 가운데 등차 중앙이 A2니까 3배의 A2가 되겠네요. 이 녀석이요. 그럼 이 A2가 얼마가 나와요? 5가 되겠네요. 와우 5가 돼요. 그럼 네 번째 항이 0이고 두 번째 항이 5니까 A4-A2가 두 칸 차이가 나니까 공차 2배가 될 거고요. 그럼 그 녀석이 0에서 5를 뺀 거니까 마이너스 5가 되니 공차가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는 수열이면 제가 가능하다라는 거지. 근데 문제 조건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공차가 정수랍니다. 공차가 정수니까 답이라는 거겠구나. 공차가 정수가 아니었으면 다 가능한 거야. 근데 공차가 정수라고 줬기 때문에 증가 수열인 상태에서만 공차가 정수가 나옵니다. 얘만 되는 거죠. 요즘 수능을 아주 잘 반영하고 있는 굉장히 유행을 선도하는 문제 중에 하나니까 이거는 꼭 공부를 좀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케이스를 나눠야 되는 문제고요. 그러니까 이게 등비 수열로 나오면은 와 이게 또 골치 아파지지 그러면은 그렇지. 이걸 수열을 등비 수열로만 바꿔도 아마 굉장히 골치 아파질 거예요. 등비 수열로는 안 되겠구나. 왜냐면 음수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수열을 정하시고 약간 좀 이상하게 바꿔야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A에는 뭐 등비수열 컨셉으로 내고 싶으면 2의 n승 마이너스 3 이런 걸로 바꿔야 되겠네요. 이런 걸? 뭐 이렇게? 아니면 뭐 이렇게?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바꿔야 되겠네. 아니면 뭐 이렇게? 내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꾸지 말지 마. 너무 어렵대. 됐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서술 공부도 왜 못 푸는 거야 도대체?